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315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지수 기준 라인 기억하시나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180 라인을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960, 그 다음에 이제 2810 라인대. 그죠? 그래서 그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이제 mRNA, 그죠? mRNA,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 그죠? 이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나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이제 산업재 금융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점 매도 의견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현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좀 피력하면서 왔습니다. 이게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온 것 같고, 그리고 지수는 사실 고점 부근에서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3,250포인트에서 한 3,100선이니까 한 150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근데 종목들은 급락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좀 멀쩡한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이제 속해져 있는 이제 종목들은 선방한 주식들보다는 좀 폭락하거나 급락하는 주식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좀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거래대금의 급감. 팽창하지 않는 거죠. 코스닥 시장도 한번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면은 거래소랑 좀 비교를 해보면 1000포인트, 1032포인트까지 갔었다가, 그죠? 960 깼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흐름. 그러니까 사실상 그 5월달 들어서요, 그냥 횡보죠. 횡보인데, 네, 고점에서 횡보가 아니라 급락 조정 나온 다음에 횡보죠.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수를 보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체감하고 좀 이견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좀 급감되는 형태.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이게 이제 감소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주식시장만 이런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만 이러지 않고,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은 대폭락이 있었어요. 그죠? 가상화폐 시장은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3일 결제잖아요. 그죠? 오늘 팔면은, 이틀 뒤에 우리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매도하면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입금되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날 바로 입금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금들을 많이 흡수해 갔었습니다. 그게 우리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지수는 3200, 31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멀쩡한 것 같지만 막상 이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쪽으로 다 갔었기 때문에.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그죠? 적극적인 베팅을 못했었다 이거예요. 가상화폐 시에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4월 중순 8,200만 원짜리가 이제 5천만 원까지 깨는 흐름이 나왔죠.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40%. 많이 빠진 거는 10분의 1 토막 난 코인도 있던데, 보니까. 그죠? 일론 머스크의 좀, 문제성이 좀 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뭐 요동칩니다. 근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궁금한 거죠. 내가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성, 거기 시장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머니가 주식시장과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과 EA 자금으로 분산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야지 종목이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갈 거고 10% 상승할 게 20% 상승할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근데 이렇게 요동을 하게 되면 이전처럼 가상화폐 쪽으로 적극적인 자금들이 들어가기 힘들죠. 그쪽을 손절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전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는 구간에 이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이 급락들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주식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상화폐에 있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막상 온 건 아니니까, 그죠? 온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징후들, 신호들, 그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전략을 하나둘씩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기준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전화 연결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3,100을 기준으로 요게 만약에 if 3,100선 요번에 이제 저점 라인이 방어가 되면 그죠? 방어가 되면 낙폭주 쪽에서 공략할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가격 조정이 좀 선제적으로 나온 주식들이 오늘 좀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갑자기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테라젠 이텍스 그러니까 낙폭주 가운데 기술 반등을 좀 세게 하는 주식들이 제법 나오더라 이거예요. 뭐 진원생명 과학이라든지 IT 반도체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 시장이 이 정도까지 급락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3,100선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3,100선이 무너지게 되면 낙폭주를 공략했던 것도 멈춰서 현금화를 좀 하시고 그리고 2,960에서 2,810을 계속 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당분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을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거래대금이 없이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래대금을 동반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녀석을 건드려야 돼요. 첫 번째가 반도체를 빼놓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없는 상승은 가짜라고 봐야 돼요. 설사 돌파가 되더라도 다시 무너지는. 왜냐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섹터들이 이번 시장을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이번에 좀 나온 IT 부품주들 꽤 있잖아요. 하반기 실적 컨셉이 제일 좋은 게 다 IT 반도체 쪽이에요. 전 섹터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불확실성이 제일 적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재고 때문에 제가 1분기 정도 그러니까 2분기 정도 같은 경우는 고객사 재고가 꽉 찼다고 했잖아요. 여기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쇼티지 효과가 1분기 뒤에 나타날 수 있죠. 이게 IT 반도체 섹터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오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오늘 절대 전략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IT 반도체에 도움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가 전면에 등장을 해야 된다. 바이오 제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이번에 움직여야 될 것은 대형주들입니다. 그러니까 IT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이 위탁 생산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들이 주도하는 상승이 나와야만 이거는 진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IT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 위탁 생산이 아닌 다른 주식들이 나오는 어떤 반등, 어떤 순환 반등의 어떤 연결고리, 중국 소비주들이 급등했다가 반등이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주식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든지, 철강주들이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든지, 자동차들이 이끄는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사 전고점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하락할 걸 염두를 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5월 자, 5월 말, 이제 5월 말이잖아요. 5월 달에서 이제 6월 달로 가는 구간은 뭐가 있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요. 이게 대형 이벤트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메인 이슈가 뭡니까? 백신, 위탁 여부, 그 다음에, 반도체 투자 규모, 불확실성이 거치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갑자기 추가가 된 게, 대북 이슈입니다. 대북 이슈는 건설, 뭐 시멘트 이런 주식들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게 있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6월 달 되게 되면 6월 달 뭐가 있습니까? 아마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뭐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제넥신 이런 업체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 예정인데 이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로 봤었을 때. 이런 이벤트를 대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달이면 2분기 실적이 끝납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작년도 2분기에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는 코로나 한창이었기 때문에 실적 박살난 기업들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 그래서 요번에 박살나더라도 괜찮아요. 작년도에 워낙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티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5G. 작년도에 2분기 실적이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 박살나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즉 부담이 별로 없는 겁니다. 주가가 고점에 있었으면 부담이 됐는데 주가가 신저가, 최저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실적이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분기 넘어가는 시점이 되게 되면 7월 달부터 잡히니까 반등의 포인트가 이제 5월 말에서 6월 달 초에 중에 중요한 좀 변구점 구간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키워드가 뭐가 등장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mRNA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또 위탁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제가 작년도 8월 달부터 뭐 ST팜, 올릭스, 뭐 아이진, 그죠? 이런 기업들을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8월 달부터니까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한 9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 키워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어요. mRNA 관련되어서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제가 제일 먼저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때 나왔던 주식들이 좀 좋은 성과가 있었죠. 요거랑 같이 결합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앞으로.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봅니다. 뭐랑 결합돼서? 백신 여건하고 결합돼서.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도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셀트리온이나 진단키트에서 이제 시장 같은 주식들하고 시장을 이끄는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에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IT 기기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든지 아니면 백신 여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백신을 맞게 되게 되면 이제 해외로 이제 다시 여행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월 달 초부터 백신 여건을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신을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IT 강국이니까 상관없는데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위조한 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해결하려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게 3분기에 그러니까 한 7월 달에서 8월 달 초에 뭐랑 어떤 이벤트랑 좀 겹치냐면은 연준이요. FRB 그 파월 의장 그죠? 그분이 있는데 FRB 연준하고 MIT 공대하고 연구한 게 있어요.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연구 성과 발표합니다.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한미 정상은 지금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결과 발표가 될 거고. 그럼 이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그죠?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가 백신 여건,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 그러면 기업들이 딱 나오잖아요. 삼성, SDS, 뭐 라운시큐어, 뭐 카카오 이런 기업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신 여건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쪽 관련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이 등장하겠죠. 이러한 이벤트가
중요하게 잡혀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바이오 제약 위탁 생산 업체, 바이오와 반도체가 이끌지 않는 상승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는 녀석이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엉뚱한 섹터에서 나온다. 그럼 이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제한적. 오래가지 못하는 상승.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현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시장의 뷰입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종목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좀 가보면 자, 맨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는 참 박스권 흐름을 좀 오랫동안 가죠.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기준 라인이 83,000원대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 75,000원대 이하를 기다려 보셔라. 그때 77,000원, 75,000원, 그죠? 이 정도를 이야기 해드렸었죠. 위쪽으로 이제 87,000원이고. 그래서 지금 81,100원이니까,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한 2월 달부터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83,000원 이상은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중형주급으로 좀 이동을 하자고 해서 이제 IT,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걸 많이 좀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아직 오지 않아서 이걸 뭐 강력하게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 87,000원이 돌파가 될 수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면 좋냐면 여기서는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아시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죠. 좀 단기적인 어떤 성향 이런 트레이딩을 좀 활용하실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요 자리 왔을 땐 강력하게 매수인데 지금 요 구간에서는 그냥 전 감마 의견입니다. 감마 의견이고 차라리 내가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87,000원대를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사는 게 낫다. 그러면 분명히 반도체의 디램 가격을 건드는 요인들이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14만 원대 요 자리에 언저리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게 먹을 게 별로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4만 원 요 자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이제 12만 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10만 7천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2만 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투매가 나왔을 때 요 자리가 저는 먹을 게 많다라고 봐요. 10만 7천 원 요 근처로. 근데 이게 12만 원을 기준으로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건 시장 상황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슈의 어떤 확산 그 다음에 축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1차, 2차 분할 매수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저는 차라리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14만 원에 대한 목표치를 만약에 잡게 되게 되면 중간에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2분기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해결돼야 될 게 디램 가격의 급등입니다. 현물가 말고요. 고정가. 그래서 고정가가 급등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 이제 IT 반도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주식 가운데 탑으로 이야기했던 게 월덱스였죠. 그죠? 그래서 월덱스가 확실히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60일선 깨자마자 23,700원에서 28,350원까지 등락 흐름이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텔스가 있고요. 원익 IPS가 있고, 그죠? 원익 IPS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가 있어요. 제가 종목을 좀 써볼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IT 반도체 장비에서는 전공정 업체 가운데서 테스, 그 다음에 원익 IPS, 그 다음에 유진테크. 요게 그 작년도 말, 그 다음에 올해 한 2, 3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가운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셔라.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야기를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요번엔 똑같이 나오면 원익
테스나 원익 IPS는 조금 늦게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얘를 우선해서 하자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왜? 미국. 제가 코미코하고 이제 월덱스 여러분한테 지난주 이거 설명 좀 드렸을 때 반도체 투자의 중심은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미국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 쪽 납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업체, 납품 비중이 높은 업체 이쪽을 저는 우선해서 한다고 봐요. 그래서 원익 IPS나 테스나 유진테크가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원익 IPS나 테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번에는 조금 더 밸류 높게 쳐줄 수 있는 게 유진테크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미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덱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원익 QNC, 뭐 이런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익 QNC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근데 요번엔 똑같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월덱스하고 저는 코미코를 먼저 해야 된다. 이유는 미국.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IT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장비나 소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주류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 IT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 부분을 옮기는 게 좀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유진테크, 그다음에 이제 월덱스, 그다음에 이제 코미코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기준을 확실히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100선이 무너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2,960선이니까 공략을 하시더라도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00씩 이게 라인 그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방어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누굴 통해서 안더라?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이 기준가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도 실전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전기차는 LG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89만 4천 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게 이제 83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전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쉽게 오지 않네요. 그죠? 예, 83만 원 정도의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IT 반도체는 좀 운주시게 보이는데 전기차는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LG화학이 이제 83만 원의 어떤 가격 조정이 혹시라도 온다면 이번에 전기차는 삼성 SDI 쪽으로 전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삼성 SDI 쪽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업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I가 있으면 신흥 SEC, 그죠? 그 다음에 S코넥,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써드릴게요. 자,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게 지금 원래 바로미터는 누구죠? 테슬라죠. 그죠? 이거 테슬라.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앨런 머스크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좀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는 벗어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초점을 유럽 정책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고서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을 투자하는 것보다 유럽 정책, 유럽이라는 나라,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친환경차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헝가리 쪽이나 삼성 SDI가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쪽에 납품 비중이 높을 거다. 그러니까 관련된 주식 하려면 삼성 SDI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차를 공략을 한다면 삼성 SDI, 여기 이제 신흥 SEC, 신흥 SEC는 이제 삼성 SDI에 대한 이제 납품 비중이 워낙 높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죠?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하고 완전 손잡고서 완전 캐파로 지금 승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얼마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도 애매하고 업종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종목도 애매하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될 현금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함부로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투매나 멀쩡한 기업들이 가격 조정이 나오면 어디를 우선해서 사야 되는지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 보니까
IT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나 소재를 하더라도 어디 쪽으로? 아시아 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보다 미국 쪽. 그죠? 여기가 뭐다? 유진테크, 그 다음에 코미코, 월덱스 같은 기업. 그 다음에 전기차 쪽 공략하실 분들은 LG화학을 83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전기차 섹터를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투자 포인트는 삼성 SD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아지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신흥 SEC나 에스코넥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IT 반도체하고 전기차 관련된 내용 위주로만 일단 해드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 산업재, 금융, 통신, 5G 관련된 내용은 못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죠, 피디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IT 반도체하고 전기차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이야기해드렸고요. 바이오 제약하고 그 다음에 그 5G, 그 다음에 통신주, 산업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또 절대 전략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